안녕하세요, 루시파크루시예요. 오늘은 요즘 유난히 도드라져 보이는 모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여름 내내 피지 분비가 워낙 많았잖아요. 그래서 피지가 나오는 구멍인 모공 입구가 점점 더 넓어진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래서 요즘 모공이랑 블랙헤드 고민이 있다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블랙헤드는 다음에 따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 나비존에 있는 모공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 모공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공하고 흉터는 다릅니다. 페인 흉터 같은 게 가끔 모공이 커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페인 흉터 같은 경우는 피부과 시술을 통해서 그 굴곡을 완만하게 할 수 있지만, 세상에 있는 어떤 화장품으로도 100% 페인 흉터를 좋아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모공의 크기는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대요. 그래서 내 모공 크기가 원래 이만한데 요만하게 줄일 수는 없는 거죠. 특히 지성 피부인 분들은 피지를 안에서 계속 뿜어내기 때문에 타고난 모공의 크기 자체가 커요. 이거는 슬프지만 세상에 그 어떤 기술로도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모공은 포기하고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시겠지만, 원래 내가 타고난 모공의 크기 자체가 요만큼이라고 쳐도 대부분이 요 안에 피지 덩어리가 가득 차 있어서 요만하게 벌어져 보이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모공 속에 있는 피지 청소만 잘해줘도 원래 내 모공 크기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공이 벌어진 상태에서 계속 놔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노화까지 와서 이렇게 밑으로 처지는 세로 모공이 되는 거죠. 세로 모공은 대부분이 노화에 의해서예요. 그래서 내 모공의 유형이 크게 벌어진 모공인지 밑으로 처진 세로 모공인지를 먼저 구분하셔야 됩니다. 모공의 유형에 따라서 관리하는 방법을 따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피지가 가득 차서 벌어져 있는 모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모공 청소에 가장 좋고, 그래서 제가 진짜 자주 얘기하는 게 바로 클레이팩인데요. 클레이팩은 모공 속에 있는 피지를 흡착해서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클레이팩은 시중에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화산송이 팩이나 슈렉팩이나 가지 머드팩 같은 거, 이런 머드팩 종류를 다 클레이팩이라고 보시면 되고, 클레이팩이 대부분 제형이나 사용감이 비슷한 편이에요. 근데 한 가지를 눈여겨보시면 좋은데, 바로 피지 흡착하는 성분이에요. 이 클레이팩을 구성하는 성분이 대부분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벤토나이트랑 카올린이란 성분이에요. 벤토나이트는 피지 흡착 효과가 정말 강력하기 때문에 보통 딥클렌징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성분이고, 카올린은 벤토나이트보다는 피지 흡착 효과는 약간 약할 수 있으나 벤토나이트보다 순해요. 그래서 예민한 피부나 민감성 피부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성분입니다. 보통 클레이팩 뒤에 전성분표를 보시면 이 두 가지 성분이 같이 배합되어 있고, 왕지성 피부가 아니라면 보통은 카올린이 벤토나이트보다 전성분표에서 앞에 와 있는 제품을 골라서 사용하면 대부분의 피부에 잘 맞을 거고, 왕민감성 피부이신 경우에는 요즘 벤토나이트 프리 제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벤토나이트가 들어가지 않은 카올린만 들어간 제품을 골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클레이팩에는 아주 좋은 짝꿍이 있어요. 바로 각질 제거제인데요. 클레이팩을 사용하기 전에 위에 있는 각질을 한번 걷어주고 사용해야 피지 흡착이 더 깊숙이 될 수 있겠죠? 제가 여러 가지 많은 각질 제거 성분들 중에서 가장 추천하는 거는 역시 모공 속까지 침투할 수 있는 바하 성분이고, 대표적으로 제가 정말 많이 보여드리는 스트라이덱스나 뉴트로즈나 아크네 워시 같은 게 다 바하 제품입니다. 만약에 피부가 많이 민감하시다면 파하나 라하 같은 성분을 먼저 사용하셔도 괜찮고, 요즘 또 효소 파우더 클렌저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클레이팩 하는 횟수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일주일에 2번 정도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이거는 각자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횟수나 빈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레이팩을 하셨다면 이제 스킨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스킨케어 하실 때 또 주의할 점이 모공을 안 막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모공을 막히지 않게 관리하는 게 모공 크기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모공의 크기가 선천적으로 타고나듯이 모공이 잘 막히는 체질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화장품을 정말 잘 골라서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요즘 화해나 어떤 유튜브 채널 같은 거 보고, 이거 여드름 유발 성분, 이거 모공 막는 성분 하면서 패스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성분이 있다고 모공을 막는 게 아니라 제형을 보셔야 되거든요. 스킨케어 제품을 고를 때 성분표는 사실 앞에서 한 5가지, 많게는 10가지 정도의 성분만 체크를 하시면 되고, 어떤 성분 때문이 아니라 꾸덕하고 단단한 제형일수록 모공을 막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드름 관리와 모공 관리를 위해서 되도록이면 묽은 로션이나 수분크림 제형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모공이 벌어져 있는 분들 중에 모공에 노폐물이 많이 쌓여서라기보다는 피지 분비량 자체가 많아서 그래서 모공이 커진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피부 자체의 피지를 조절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이거는 약을 드셔야 돼요. 피부과에서 피지 조절제를 처방받아서 드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판토텐산 영양제를 드셔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노화로 인해서 아래로 처진 세로 모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세로 모공 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가 자외선 차단입니다.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이 햇빛 때문이에요. 햇빛 오래 받으면 기미, 주근깨, 잡티 이런 거 생긴다고는 알고 있지만 노화까지는 아마 생각 못 해보셨을 거예요. 햇빛을 많이 받으면 그런 잡티 문제뿐만 아니라 탄력이 저하되면서 모공도 이렇게 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광노화를 막기 위해서 선크림을 진짜 꼼꼼하게 자주 덧발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세로 모공을 관리하는데 추천하고 싶은 게 레티놀입니다. 레티놀은 각질 턴오버 주기를 빠르게 도와줘서 피부 속에서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저처럼 여드름 자국에 많이 고민이신 분들한테도 효과가 진짜 좋고 이런 노화 문제로 생기는 고민들에도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레티놀은 아주 좋은 성분이지만 사용하기가 아주 까다로워요. 그래서 레티놀을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었거든요. 레티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간단하게만 얘기해볼게요. 레티놀은 되도록이면 어린 나이부터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25살 정도부터는 시작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 대신 레티놀은 아주 자극이 강한 성분이기 때문에 저농도 제품부터 피부에 서서히 적응을 시켜 나가셔야 돼요. 제가 초심자한테 늘 추천했던 게 이니스프리 레티놀이었는데 그거는 굉장히 저농도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따갑다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뭘 써야 되나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 정말 딱인 제품을 찾았어요. 마몽트에서 나온 레티놀 바쿠치오 크림인데요. 레티놀도 저농도이기 때문에 피부 자극을 줄일 수 있기도 하지만 제형 자체도 얘는 크림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같은 농도의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세럼보다는 크림 제형이 피부에 천천히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자극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초민감성 피부인데 레티놀을 처음 사용해보고 싶어 하는 분들은 마몽드 레티놀 크림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걸 사용하고 괜찮으셨던 분들은 이제 이니스프리 레티놀 사용하시고 그렇게 피부에 많이 적응을 시킨 분들은 비오디너리 0.5% 레티놀 같은 거나 폴라초이스 1% 레티놀 이렇게 점점 넘어오시다가 요즘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인스타 내추럴 제품이나 록 제품으로 넘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티놀은 효과가 굉장히 좋은 성분이지만 불안정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안정화시키는 게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레티놀 같은 거는 특히 약간 큰 회사 제품을 골라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고르실 때 용기도 보셔야 되는데 불투명한 용기에 들어가 있는지 공기가 잘 차단되는 용기인지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벌어진 모공과 늘어진 모공 두 가지 모공 유형에 대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얘기해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T존과 나비존 이런 쪽에 유분이 많이 나오는 체질이라서 모공이 원래 커요. 근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여기에 세로 모공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레티놀을 요즘은 주 3회 정도 꾸준히 쓰고 있고 클레이팩을 주 1, 2회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웃긴 게 제가 왼쪽에 햇빛을 더 많이 받나 봐요. 그래서 잡티 같은 것도 왼쪽에 훨씬 많이 생기고 모공이 좀 다르게 생겼어요. 오른쪽에는 좀 동그란 모공인데 왼쪽은 밑으로 세로로 처지는 세로 모공이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요즘 이게 부쩍 신경이 쓰여가지고 한번 피부과 시술도 받으러 갈까 생각 중입니다. 만약에 제가 좋은 효과를 보게 되면 유튜브 영상으로 또 만들어서 가지고 올 테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만들 때 참고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린 루시파크에서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날게요. 안녕! You got what I need. I'm thinking that there's no coolness here. Can't explain it.